겨울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 살얼음인 블랙아이스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할 삽교역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이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를 맡아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방침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주장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하루에 약 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도로 위 살얼음인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탓에 차가 미끄러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아이스의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위에 엉켜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급하게 속도를 줄여 간신히 충돌을 막았지만 뒤따라오던 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도로 위의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녹은 눈이나 비가 추운 날씨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겨 도로가 마치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얼음막에는 매연과 먼지가 엉겨붙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워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도로나 터널 출입구, 지하도와 고가도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를 확보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빙판길에선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주행 전 타이어의 만모 상태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어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서 제동하고 핸들도 천천히 조작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몸을 피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할 삽교역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 국가철도공단은 17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삽교역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 271억 원은 모두 충남도와 예산군이 부담하는데요.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아 2년 뒤인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삽교역은 지난 2010년 국가계획 수립 당시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 설치하는 장례역으로 고시됐는데요. 이후 충남도와 예산군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했다며 정부에 삽교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방침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성명을 내고 현재 충남 북부권에 인구 62%가 집중돼 있는 반면 내포신도시 인구는 8.3%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아산 지역구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내포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건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민주당 안장헌 충남도 의원 등은 아산 소재 공공기관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도민 갈등만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뒤 이전 반대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입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까지 쓸 수 있으며 하루에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약 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익숙한 이 시구는 시인 안도현이 쓴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모두 태워 온기를 전하고도 하찮게 대우받는 연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목인데요. 요즘은 첨단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10만 가구 정도만이 이 연탄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연탄값마저 올라서 취약계층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 한 장에 800원 하던 게 최근엔 1,200원까지 올랐는데요. 실제로 주택용 난방 요금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3월 말 1메가칼로리당 65.23원 하던 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89.88원까지 38%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난방비로 쓴 국민들의 지출도 늘어났는데요. 비교적 소득이 많은 가구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의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6만 7천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월 소득 30만 원 미만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는 1분기 전기요금이 9.5% 올랐고요.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을 비롯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 내 사학기관이 냈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의 미납분이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관내 사학기관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82개의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법정 부담금은 35억 7,200여만 원으로 총 부담액의 2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사학기관이 시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하는 돈인데요. 하지만 도내 사학기관에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미납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 도내 사학기관의 법정 부담금 미납분은 110억 8,600여만 원. 도내 전체 사립학교 82곳 중 법정 부담금을 1%도 채 내지 않은 학교는 11곳으로 13%가 넘고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47곳으로 도내 전체 사립학교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처럼 도내 사립학교에서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도내 학생들을 위한 도민의 혈세가 법정 부담금을 채우는 곳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충남도 의회에서는 법정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학재단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법정 부담금 납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법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이 2023년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군 농정유통과 정지영 주무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활력팀 정지영입니다. 네, 먼저 희망마을 선행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2023년 예산군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충남형 마을 만들기의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예비 단계인 농촌 현장 포럼을 통해 수립한 마을 발전 계획을 실행하는 첫 과정이며 소규모 실천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과 리더의 사업 역량을 높이고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발전 계획 실행을 위한 첫 과정이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선행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경관 개선, 마을 역사 복원, 문화예술 체험 활동, 주민 복지와 문화 사업 등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며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예산군에서는 3개 마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2월 중에 심사평가를 해서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이후 마을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마을 만들기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 농촌 현장 포럼을 수료한 마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는 2월 3일까지 농정유통과 농촌활력팀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사업의 기대 효과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과 리더의 사업 역량을 높여서 향후 다음 단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농정유통과 정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